안녕하세요. 슈르의 평생투자 슈르입니다. 오늘은 바로 매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수 종목은 나이스 평가 정보입니다. 신용평가 회사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바로 매수하겠습니다. 지금 1,900원이 호가네요. 1,900원에 91주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전송 확인을 누르면 됐나요? 예, 사졌네요. 사졌고요. 이렇게 하면 예, 여기 91주가 지금 잔고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돈이 한 13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걸로는 삼성전자를 좀 더 살게요. 저번에 조금밖에 못 사서 좀 더 사보겠습니다. 이거는 삼성전자 열려라. 느리네요. 삼성전자를 골라서 네, 또 바로 지금 3주 살 수 있죠. 3주만 사겠습니다. 매도네요. 매수로 바꿔서 3주. 전송 확인. 이제 됐겠죠. 예, 지금 3주 더해서 23주가 되었죠. 오늘 매수는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분산 투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산 투자를 왜 해야 되나요? 한 종목 몰빵하면 안 되나요? 몰빵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분산 투자를 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위험 관리. 아무래도 한 종목에 몰빵하면은 그 종목이 망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면 한 종목이 망하더라도 다른 종목에서 커버가 되니까 좀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종목 수만 늘린다고 되는 건 아니라 좋은 종목들을 골라야 되겠죠. 괜히 수만 늘려 가지고서는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수익률 증가. 위험 관리는 이해가 되는데 장기 수익률 증가는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보통 그 리스크가 커야지 수익률이 높다고 하잖아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는데 근데 분산 투자를 하면 오히려 리스크가 적어지는데 근데 장기 수익률이 증가한다. 그러면 뭐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장기라는 겁니다. 장기. 단기 수익률이 아니라 장기 수익률이라서 리스크가 적을수록 오히려 수익률이 증가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예를 들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만원을 투자하는 경우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0만원을 2년 동안 투자를 합니다. 2년을 투자해서 A는 첫 해에 90% 수익, 둘째 해에는 40% 손실, B는 첫 해에는 10% 수익, 둘째 해도 10% 수익. 네, 이렇게 하면 어느 게 더 수익이 클까요? 얼핏 봐서는 이거는 플러스 90에서 마이너스 40을 빼면 50이니까. 그리고 B는 첫 해에 10%, 둘째 해 10%, 두 개 더하면 20이니까 A가 좀 더 수익률이 좋을 것 같은데 실제 계산을 해보면 A는 114만원, 한마디로 14% 수익이고 B는 121만원, 즉 21% 수익입니다. 얼핏 봤을 때는 A가 더 수익이 클 것 같은데 실제로는 B가 수익이 더 크죠. 이게 수익률이 하나는 90%, 하나는 마이너스 40%, 두 개 더하면 50%고 근데 B는 10%, 10%, 두 개 더하면 20%인데 이거는 더하면 안 되죠. 왜냐면 이거는 단리가 아니라 복리이기 때문에 첫째 해에 90%, 둘째 해에 40%이기 때문에 이거는 곱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곱하기를 하고 있죠. 지금 곱하기. 그래서 더해서 나누는 거는 산술평균, 곱해서 루트 씌우는 거는 기하평균이죠. 이거 수학 시간에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하는 경우에는 기하평균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곱해가는 거죠.
곱하기에서는 편차가 적을수록 수익이 커집니다. 이렇게 수익이 들쑥날쑥하면 수익이 이렇게 작아지는 거죠. 네, 보통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는데요.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아니라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한마디로 변동성을 줄일수록 장기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적용되는 거는 일회성 투자, 경마 같은 거죠. 경마에서는 좀 약간 힘없어 보이는 말들 있잖아요. 힘없어 보이는 말들은 배당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잘 안 거니까. 만약에 이 말이 1등 했을 경우에는 높은 배당을 받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주식도 경마처럼 100만원 투자해서 50만원 벌고 다 팔아버리고, 다시 또 그 다음번에 100만원 투자해서 20만원 잃고 다 팔아버리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할 거면은 아까 A의 경우가 더 낫죠. 한 번은 90만원 따고 한 번은 40만원 잃고, 그러면 50만원 남잖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 100만원씩만 투자할 건 아니잖아요. 계속 자산을 늘려나가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러니까 변동성을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네, 복리의 마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 보험 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그게 이제 복리의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큰 돈이라도 한 번이라도 0이 곱해지면 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보험은 복리의 마법이 맞긴 맞는데, 복리의 저주가 아니라 사업비의 저주가 있죠. 그래서 사업비의 저주를 잘 피하셔서 보험을 가입하셔야 됩니다. 네,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이 있습니다. 1번, 돈을 절대로 잃지 마라. 2번은 뭘까요? 1번 원칙을 절대로 잊지 마라. 예, 처음에 이걸 봤을 땐 정말 황당하죠. 이게 무슨 소린가 싶잖아요. 돈을 잃지 마라. 누가 돈을 잃고 싶어서 잃는 건 아니잖아요. 워렌 버핏도 당연히 돈을 잃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폭락하는데 워렌 버핏이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워렌 버핏도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도 원칙을 돈을 절대로 잃지 마라 해놓은 거는 그만큼 리스크 관리를 하라는 거죠. 그냥 강조의 표현입니다. 워렌 버핏은 아무리 큰 수익이 기대돼도 리스크가 너무 크면은 절대로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적당히 적은 리스크가 있으면서 적당한 수익을 오히려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2번이나 강조를 해놓은 겁니다. 한마디로 리스크 관리를 하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분산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당연히 좋은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회사를 골라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 회사가 망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다른 좋은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좋은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분산 투자한다고 종목수만 막 늘려가지고 이상한 회사도 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진짜 공부해서 좋다고 싶은 회사만 투자를 해야 되죠. 종목수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 이거는 각자 의견이 다른데요. 보통 한 10종목 정도, 10개 회사 정도면은 충분히 분산되었다고 봅니다. 그 정도면 분산 투자에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망할 수도 있죠. 우리나라 회사에만 투자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망할 수도 있죠. 경기가 침체되거나 망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 몰빵해 놓으면은 망하겠죠. 그때를 대비해서 전 세계 기업에 투자를 합니다. 요즘에는 해외 주식이 워낙 사기가 쉬워져 가지고 구글, 넷플릭스, 아마존 이런 세계적인 기업에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해외 주식은 미래에셋으로 하는데요.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는 안 되나? 인도네시아, 베트남, 독일 이런 데까지도 직접 투자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분산시켜 놓으면 좀 더 리스크 관리도 되고 고른 수익률을 보일 수 있겠죠. 근데 전 세계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망할 수도 있죠. 미국이 달러 너무 많이 찍어내고 이래가지고 도저히 이 화폐 시스템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본주의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나와야 되겠죠? 그까지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겠습니다. 네, 이번 주 잔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비밀번호 치고, 지금 삼성전자 저번 주에 산 거, 예, 마이너스 1600원이고, 나이스 평가 정보, 예, 금요일에 샀는데 지금 월요일이거든요. 예, 좀 올랐네요. 보유 비중은 거의 반반씩 샀습니다. 거의 100만원치죠. 네, 지금은 뭐 투자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한 번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총 입금액이 200만원, 그리고 지금 순자산이 203만 4,838원. 예, 이상 계좌 확인 끝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